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665페이지 로마자 6번의 공동불법행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의의 및 성질, 양가르분의 의의.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민법은 제760조에서 공동불법 행위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수인이 공동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즉 협의의 공동불법 행위. 동그라미 2번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에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 760조 2항, 즉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 행위. 동그라미 3번의 교사 방조의 경우가 그것이다. 민법은 이들 세 경우에 공동행위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양가리분의 성질. 제760조는 공동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행위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하거나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것이 당연히 민법상의 연대 채무가 성립한다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솔과 판례는 부진적 연대 채무로 해석한다. 통솔은 그 이유로 동그라미 1번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760조의 취지를 살리려면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의 범위가 넓은 연대 채무보다는 그 범위가 좁은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새겨야 한다는 점. 동그라미 2번에 다른 특수불법 행위와 균형상으로도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든다. 사견으로 통솔 판례는 법적 근거는 물론 이론적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단지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필요성만을 이유로 법문에 반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760조의 연대하여는 민법상의 연대 채무를 1666페이지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구상권은 당연히 인정되게 된다. 2번에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양가를 1번에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의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한 경우가 그 예이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반가로 1번에 각자의 행위에 관한 요건.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각자의 행위가 각각 독립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긍정설과 2번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견해로 나누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일설과 같다. 생각건대 원칙적으로 긍정하되 공동불법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에 있어서 그렇다. 이러한 사견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독립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자들 사이에서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예외가 인정된다. 특기할 점을 적어본다. 양가로 가 행위의 독립성. 독립한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피용자의 가해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 피용자와 사용자는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에 대하여 제750조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 때에는 공동불법 행위가 된다.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가 750조에 의하여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때에도 같다. 양가로 나아 고의 과실. 행위자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뒤에 보는 바와 같이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각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무과실 책임을 지는 자는 과실이 없어도 공동불법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양가로와의 책임능력. 각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책임능력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 양가로라 인과관계. 여기의 인과관계는 공동행위자의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존재하면 되고 각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판례도 수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한 뒤 그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관하여 그 수인이 모두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하고 유사한 견지에 있다. 형법에서 자세히 배우던 내용인데 민법은 아주 짧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방과 위반의 행위에 관련 공동성 협의의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자의 가해행위 사이에 관련 공동성이 있어야 한다. 제760조 제1항이 수인의 공동의 불법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관련 공동성의 의미에 관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학설은 1번에 행위자들 사이의 공모 내지 공동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주관적 공동설 2번에 행위자들의 공모 1667페이지 내지 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객관적 공동설 3번에 협의의 공동불법 행위를 이사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독립적인 것으로 나누어 각각을 다르게 설명하는 견해 4번에 주관적 공동관계에 있는 경우 주관적 공동관계에 있는 경우 정도의 긴밀한 객관적 공동사인 경우에 공동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객관적 공동의 경우 중 긴밀한 객관적 공동이 없는 경우를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지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하여 이설과 같다. 2번 행위자들의 공모 내지 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하고 있다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객관적 공동설입니다. 사견으로 제760조 제1항의 문헌만을 보면 이 설이 적당해 보이나 그렇게 해석하면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들이 제외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3, 4, 4설은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견해이다. 결국 판례가 취하고 있는 이 설을 따라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해 갑과 을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의를 입게 한 발단이 병이 좋지 못한 행위로 이뤄졌고 병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병을 공동불법 행위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가로 뒤에는 갑회사의 차량이 횡단보도 상에 피해자를 충격, 땅에 넘어뜨리자 따라오던 을회사의 차량이 피해자의 복부를 역과하여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게 한 사안은 이에 연하여 일어난 역과의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 두 과실은 사망에 대한 공동 원인이 된다. 양가로 뒤끝에 각 피용자의 공동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각 사용자는 공동불법 행위자로 연대 책임이 있고 각 피용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해질 것이다. 양가로를 위해 공동사고로 전치 8주를 요할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병원의 시설 하자 및 그 직원의 불법 행위로 병원의 비상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 양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괴리가 있고 결과 발생에 있어서도 양행위가 경합하여 당일한 경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 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렵다. 양가로 위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에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러한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가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 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양가로 비읍 국도상의 아스팔트가 패여서 생긴 길이 1.2m, 폭 0.7m의 웅덩이가 있어서 이것을 통과하던 관광버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마주하던 화물 트럭과 충돌하여 1668페이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의 관리 책임자인 국가는 관광버스 소속회사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양가로 시으세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원으로서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군으로부터 헌혈을 배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또한 수혈을 한 병원 의사는 특별히 긴급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전에 에이즈 감염 위험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의 과실 및 위법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상해 자체에 대한 것인데 대하여 병원 소속 의사들의 과실 및 위법행위는 신체 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를 묻지 않는 수혈 여부와 수혈 혈액에 대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것임이 나오므로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 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양가로 이용해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했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 침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면 상당하다. 양가로 지읒 외주 제작사가 무단 촬영한 장면에 관하여 방송사업자가 피촬영자의 방송 성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촬영자가 식별이 곤란하게 할 별도의 화면 조작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경우 피촬영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외주 제작자가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양가로 치읓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하여 그 소분양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함께 일반 분양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제명장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양가로 키읔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의 의사의 공동이나 행위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 침해 및 손해 발생의 공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 자식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티귿 농업협동조합의 대부무 담당자가 조합의 대부 규정에 위배하여 부정대부를 한 결과 조합에 손해를 끼쳤으면 전무, 차장 등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대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 업무 담당자에게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등 한 동부정대부의 가담자로서 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읍 민법상 공동불법 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작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69페이지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 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은닉, 보존 등에 협력하는 등에서 특정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손해가 지속되도록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것이 양가를 간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고요. 두 번째,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보겠습니다. 이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우연히 여러 사람이 돌을 던져 피해자가 그 중 하나의 돌에 의하여 다친 경우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그 예이다.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 행위는 가해행위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는 점에서 협의의 공동불법 행위와 다르다. 이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동그라미 1번에 각 행위자에게 고의, 과실과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2번에 수인이 가해할 위험성 있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어야 한다. 이 공동도 객관적 관련 공동으로 충분하다. 또한 3번에 공동행위자 중 1인이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확실하나 그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해야 한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공동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1인이 자신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그는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다. 민법이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 행위를 규정한 것은 피해자를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해주기 위해서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한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입증 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정책성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면 면책되고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 양가로 3번에 교사 방조의 경우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의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조는 불법행위의 보조적 행위이다. 즉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이다. 방조는 자기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 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해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므로 단순한
1670페이지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기 의무가 법적인 의무인한 그 근거가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인가 사법인가를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한 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부 또는 조리상의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다. 다만 신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의 자기 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배해 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 구체적 사정 하에서 그 위험 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을 채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자기의 의무를 확대하거나 보호할 것은 아니다. 한편 판례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판례는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 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교사자와 방조자는 직접 가해행위를 한 자와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자, 사업 시행자 갑이 임대차 계약상의 교섭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객관적으로 PMS 모노레일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여보지 않고 상업시설을 경유하는 PMS가 설치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의 선전 영업활동을 넘어서서 임차인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식상 고지 의무 내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PMS 설치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갑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PMS 설치에 대한 확정된 계획이 없음에도 2단계 공사기간 내에 PMS가 완공될 예정이라는 안대문을 설치하여 갑의 임대차를 주장, 방치함으로써 갑이나 임차인들에 대한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갑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임차인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671페이지) 양가로 의문 보겠습니다. 국내 운송 취급인이 선화증권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수입업자에게 화물 인도 지서를 발행하였고 수입업자가 그 화물 인도 지서를 이용하여 제3자와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국내 운송 취급인이 화물 인도 지서를 발행한 행위는 수입업자의 불법 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방조한 행위로서 공동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양도담보권을 상실함으로써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양가로 티귿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물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을 수 없다.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의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에 대한 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이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 공간에 게시된 저작물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이 서비스 제공자가 이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에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게시물에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의 공동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3번의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 보겠습니다. 양가 1번의 책임의 연대성. 공동불법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즉 모든 행위자가 전부 급부 의무를 지며 그것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자라도 마찬가지이다. 양가 1번의 배상의 범위. 공동불법 행위에 의한 직접적 손해와 통상손해, 특별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학설은 1번의 특별손해에 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없는 자를 연대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견해와 방가로 2번의 예견 가능성이 없는 자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견해. 방가로 3번 특별손해를 수인의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과 수인 중 일부의 과잉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말하며 전자에서는 일부 의자가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나 후자에서는 초과행위를 한 자의 책임을 진다는 견해. 4번에 1672페이지에 760조 제1항 사망의 경우에는 면책될 수 없으나 제2항의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사견으로 피해자 보호의 취지에 비춰볼 때 행위자 등 1인이라도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행위자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판례는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 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 비율을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 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피해자가 공동불법 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 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는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 행위자 중에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불법 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 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 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제가 좀 속도를 좀 더 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네요. 판례 보겠습니다.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 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공동불법 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 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 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 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식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 행위자 중에 일부에게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런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 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1673페이지 양가로미는 피해자가 공동불법 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천백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 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 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공동불법 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사권 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양가로 디귿 피해자가 공동불법 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 청구해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 행위자별로 별개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하여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땡땡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피고는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양가로 3번의 구상관계 공동불법 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채무를 부담하듯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 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진다. 그리하여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을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공동불법 행위자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파악하는 사견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통설 판례는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면서도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는 신식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분야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고 한다. 또한 판례는 공동불법 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더라도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가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배상한 때에는 그 피해자인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공동불법 행위자 사이의 구상에 있어서 통지에 관한 제426조가 적용되는가? 여기에 대하여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보는 판례는 제426조의 규정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학설로는 구상 청구인이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의 존재 및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에 비추어 부진정 연대채무자 간에도 사업통지 의무는 부과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연대채무라고 이해하는 사견의 연재에서는 제426조가 당연히 적용된다. 그런데 설사 부진정 연대채무로 새겨도 공동관계를 인정하고 부담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상 구상권 제한에 관한 그 규정은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공동불법 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 책임을 지되 공동불법 행위자들 내 부 관계에서는 1674페이지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 행위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해자로서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과실은 의무 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에 관하여 불법 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는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간의 이유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1인이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음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 내용이나 비율은 공동불법 행위자 사이의
제3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내용이나 비유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비운에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1인이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법률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 소멸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부신형연대 채무자 중에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구상권의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라 할 것이다. 양가로 티귿. 수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신형연대 채무이나 그 구상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연대 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한다고 할 것인데, 그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25조 1항에 의하면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에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며, 다른 연대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 보증한 연대 보증인은 그 연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하고, 채무를 변제한 연대 채무자에게까지 그 연대 보증한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리을. 어느 공동불법 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률은 어느 공동불법 행위자를 위하여 그가 위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보증한 구상보증인이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구상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그 구상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미음에 보증인이 보증한 공동불법 행위자로 부담 부분이 전부이고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의 부담 부분이 없는 경우에 보증인은 그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 내지 부당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신원보증의 경우라 하여 다르지 않다. 양가로 비읍.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675페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기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 채무로 범위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 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적 연대채무로 범위 상당하다. 양가로 시옷.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단서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이 불법 행위에 관련된 일반 국민이 공동 불법 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 자동차 운행자 책임 등에 의하여 그 손해를 자신의 규책 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에도 국가 등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귀책 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 민간인은 여전히 공동불법 행위자 등이라는 이유로 피해 군인 등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 등에 대해서는 귀책 비율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공무원의 직무 활동으로 빚어지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국가 등의 민간인과의 관계에서 원래는 국가 등에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 민간인이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고, 이는 이 헌법과
국가배당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면서 위 헌법 및 국가배당법 규정의 입법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피해 본인 등이 위 헌법 및 국가배당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대한 배당 청구권을 상실한 대신에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에 관계없이 무자르게 위험 부담이 없는 확실한 국가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음에 관하여 민간인으로서는 손해정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당하면서도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당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과 같은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 실질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불법 행위자 등이 부진정 연대 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정보를 배당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 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본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하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해서는 그 귀책 부분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 이상에도 맞는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이용 공동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당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 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 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행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 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의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구상권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일반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라 할 것이다. 양가로 지읒. 판례는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불인정 연대 채무로 파악하여 변제에 관하여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나 채무 면제에 대해서는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한다. 그리고 상기에 대해서는 상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과거의 판례를 전화합의체 판결로 명령하고, 불인정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였으므로 여기서도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속도를 많이 냈는데요. 공동불법 행위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매번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